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인생고개를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머님, 운동 가세요? 우리가 살만한 집이 있나 싶어서 한번 나와 봤는데 어디 참한 집이 있겠는겨? 왜요? 이사하시려고요? 이제 뭐 자식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우리 둘이 살 거니까 뭐 쪼매난 집 있으면 한번 옮겨보려고. 26평이나 그것보다도 작아도 된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자식하고 함께 사는데 며느리 보기가 좀 그렇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말도 마소.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보기를 개똥같이 봐서 막 속이 상해서 못 살겠는기라. 내 집인데 이것들이 나가지도 안 하고 우짜겠노. 우리가 나와야지. 아이고 그렇구나. 하지만 앞으로 할아버지가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어머님도 몸이 불편해지면 어쩌려고요? 떨어져 살던 사람도 자식 옆으로 오는데 나이 들면 그래도 자식 옆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때는 막 우리 둘이 손잡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되지 뭐. 살 동안만이라도 네 콧구멍만 해도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볼람도. 자식과 같이 살아도 요즘 세상이 아프면 막 전부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느 자식놈 하나가 같이 살자는 자식도 없을 끼고 병원 가는 게 속 편한 세상 아인겨. 할머니 요양병원에 가실 때 자식 손잡고 들어가시는 게 그래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할머니 잠시 저하고 놀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가 살면서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면 한 사람만 남을 거잖아. 그때 난 누구하고 어디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자식하고는 안 살고 싶대.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으면 난 혼자 살란다. 저도 혼자 살 것 같아요. 혼자 살려면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돈 많으세요? 자식 새끼들한테 다 뺏기고 이제 작은 집 한 채 장만할 것만 남았대. 와, 할머니 부자네요. 평생 내 집 한 분 없이 세상 떠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움직일 수만 있다면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돈 있는 부모에게는 그나마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지만 돈 없는 부모는 같이 살자는 말을 듣기도 힘든 세상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할머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딸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영희는 결혼해서 잘 살지? 아이고 우리 딸은 막 남편을 잘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 사위가 출근해도 밥을 달라고 하나 혼자 씻고 사부지게 출근하며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더 자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는 게 유행이라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저녁에는 친구들 모임에 가고 팔자가 늘어지게 산다. 야, 내가 들어도 너 딸 진짜 팔자 늘어지게 사는 사람 맞네? 그럼 아들도 잘 살지? 아휴, 말도 마라.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어디서 그렇게 어리고 사치스러운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아들이 출근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자빠져 잔단다. 아침부터 빵 쪼가리가 넘어가는가 모르겠다. 침대에서 그래 앉아서 처먹는다네. 집에 살이 없나? 멀쩡한 식탁을 두고 침대에서 왜 처먹노? 그리고 툭 하면 미용실에 가서서 머리한다. 돈이 썩어 빠졌는 모양이다. 빨간색 머리, 파란색 머리 번갈아 지랄하면서 대가리를 시급시키고 산단다. 친구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하루 왼종일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고 사돌아다니는 꼴이 아이고 내가 볼라니까 속이 천불이 나고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딸은 팔자가 늘어졌고 사위는 세상에도 없는 사람이고 며느리는 아들 등골 빼먹는 나쁜 년이고
아들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친구는 도둑놈 심보를 가졌습니다. 딸과 며느리를 대하는 모든 것이 편견을 두고 시작하면은 점점 갈등은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자식은 결혼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남편이고 손자 손녀의 아빠입니다. 부모가 1순위로 원한다면 자식을 이혼시켜야죠. 그리고 옆에 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배 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 안 맞아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세상에 서로 다른 집에서 여태껏 자라온 사람과 어떻게 척척 맞겠습니까? 할머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부모하고 자식하고 함께 살 때는 언제나 그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말을 안 했습니다. 또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대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은 며느리하고 말 많이 하세요? 어디 할 말이 어디 있노? 우리는 말 잘 안 한다. 할머니 말을 해야죠. 자식하고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을 해야 자식도 알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말을 해야 불만이 안 쌓이죠. 서로 불만이 쌓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 유명한 고부 갈등이요. 할머니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말을 하라 그런다고 잔소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꾹꾹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면서 며느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되고요. 둘째가요, 제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절대 넓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눈이 멈추는 곳마다 언제나 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넓은 집이에요? 좁은 집이죠? 가족이 한 집에 살다 보면 개인 공간은 있을 수 없어요.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다닐 수 없는 것도 불편하고요. 외출이라고 하려면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요. 자식은 부모가 일찍 일어나서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짜증이 납니다. 아이고 연연 빨리 일어나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지 자노. 잔소리를 안 했지만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고요. 부모는 자식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움직이는 소리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 또 충돌로 꽝 하고 일어나죠. 세 번째는요, 집안일이 분담이 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할머니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늙어서 일도 못한다. 나도 안 치우고 며느리도 일하러 다닌다고 잘 안 치워서 집이 많이 추접다.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 때는 일을 분담해서 해야 돼요. 일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자식과 함께 사려면 손자도 봐주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방도 화장실도 직접 좀 쓸고 닦고 하고요.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나만 척을 하고 일을 해야 돼? 나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불만이 생기면 충돌이 또 꽝꽝 하고 생기기 마련입니다. 넷째는 가족이 많으면 생활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비와 모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들과 자식 간에도 문제가 많지만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님에게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자식도 요즘 많거든요. 어떻게 할머님은 생활비 자식에게 좀 보태주시나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에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생활비는 누가 더 많이 내요? 나는 생활비 안 준다. 그런데 다른 집 자식들은 뭐 관리비, 도시가스, 뭐 이런 요금도 통장에서 쑥쑥 빠지도록 자동이체인가 뭔가 해놓는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세금 쪼가리 나오면 식탁 위에 툭 던져놓더라. 날짜가 다 돼도 안 내고 해서 내가 낸다.
손자 학원비도 잘 안 줘서 내가 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쓰다 보니까 모아둔 돈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얼마 없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한다. 할머니가 잘못했네. 아들도 며느리도 일하는데 자식 버릇도 더럽게 들이고 사셨네요. 이런 말에서 속상하시죠?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할머니 아들은 돈 벌어서 어디 쓴다고 해요?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살기가 힘든다고 해서 내 밥 먹고 작은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라고 같이 살았는데 집 장만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 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양이더라. 요즘 젊은 것들 무섭다. 할머니 돈도 잘 써야 돼요. 처음부터 할머니가 정확하게 생활비 분담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확하게 생활비를 부담하시고 자식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셔야 해요. 지금은 하루도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시면 또 사라져요. 옛말에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집 알아보고 다니는 것 아들이 알면 또 집안 시끄럽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식하고 살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아픈 몸으로 툭 하면 집을 나갔거든요. 당뇨와 갖은 합병증으로 혼자서는 거동도 못해서 제가 업고 다녔는데 집 나가실 때는 슈퍼맨으로 변합니다. 모시고 오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버님 모시러 오는 것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하고 안 가시면 두 번은 아버님 안 본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아버님 못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남았는 자식이 저밖에 없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안 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갈 겁니다. 협박이 통했는지 아버님은 제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내 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할머니도 며느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함께 사는 며느리도 힘들어요. 할머니가 조금 맞추면서 사셔야 합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좀 미운 짓을 해도 삐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좀 틀린 말을 해도 가끔씩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장단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사 모두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며느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집 마련할 돈 있으면 며느리 용돈 가끔 줘보세요. 그리고 가끔 딸내도 가고요. 그래야 며느리도 숨을 좀 쉬죠. 우리 못난 아들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며 고맙다는 표현도 하시고 사세요. 세상 사는 거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 가정마다 다른 점도 있겠지만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과 서로 존중하며 대화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분명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인생 고개를 함께 넘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연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굽이굽이 돌고 돌아도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인데 세월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인생 고개는 부모와 자식 간 세월 따라 변해가는 관계를 여러분과 고개를 한번 넘어볼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더 해주지 못한다고 애타오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남김없이 준 것까지가 부모의 한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의 남은 인생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설날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시아버님이 거동도 못하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요양병원에 보내면 혀를 콱 깨먹고 내 죽을 뿔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 친구도 직장에 다녀서 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죠. 친구 남편이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죽어도 못 산다. 요양병원 알아봐라. 친구 아들, 왜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말처럼 요양병원 알아봐요. 엄마도 착한 척 하지 말고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 나중에 우리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 애비 그 자식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더라. 고생해도 피 안 섞인 내가 고생하지. 첫날 만날 양반지 장손놀이 하더니 상놈 집안 딸이 좀 모시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말했다가 부부싸움만 했다네요. 친구 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너무 힘들다.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도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살 건데요? 준비는 해놨어요? 난 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지원을 못 해줬으면 아들 어깨에 짐을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아들이 너무 많이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구세어라 금수리처럼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 살기가 힘드니까 엄마 아빠 노후까지 책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리 손을 쫙 그어버립니다. 나이는 들고 돈은 없어서 자신만 쳐다보는 부모보다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집이며 자동차 사주는 부모가 좋다고 하죠. 그런 부모에게 태어난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는 젊은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집을 장만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제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부모처럼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스스로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무실 문 닫고 너희들 결혼하면 아기 돌봄 할머니로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단체로 결혼 좀 하면 안 되겠니? 큰딸, 엄마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좋죠. 다른 데 아기 맡기는 것보다 얼마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요? 둘째, 엄마 그런 생각은 일절 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엄마 일을 하셔야 되지 왜 우리 애 때문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엄마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엄마 힘 안 빌리고 어떻게든 내 자식은 내가 키우니까 엄마는 엄마 생활하시면 됩니다. 우리 셋째, 키워주면 좋고 안 키워줘도 상관없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셔요. 저도 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솔직하게 빈말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원하는 말이 없어 섭섭은 하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너무 솔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세상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변해가는 사고방식은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보태줄 돈 없으면 나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 살기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 살 길은 제발 알아서 찾아 살아가라는 얘기죠. 전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물어봐라. 돈 낼 아버지가 말을 해야죠. 내가 살 집 아니잖아. 내가 사달란다고 하면 다 사줄 겁니까? 아버지가 어째 죽고 돈만 주면 된다니까요. 알았다. 아버지가 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은 아들 네가 갚아라. 형은 대출 없이 집을 사주고 나한테는 대출 받아서 하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 큰돈이 어디 있노? 그럼 아빠 집은 왜 사는데? 전세 살면 되지.
아빠도 전세 들어간다. 아빠 돈 없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들을 째려보더니 아버지도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 적당한 것으로 장만해서 대출 갚으면 살면 되지. 젊은 놈이 새끼가. 이왕 살 때 큰 평수로 사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아빠가 좋으니까 대출 좀 갚아주세요. 형하고 똑같이 해주면 될 것을. 아버지도 참 고집 세다. 됐다. 오늘은 그냥 가자. 아버지가 화장실 가고 난 뒤 아들하고 저하고 단둘만 남았을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줌마 보기가 많이 창피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나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말하면 줬던 것도 확 빼앗고 싶을 것 같아. 대출이자 당연하게 자기가 부담해야지. 자기 돈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아버지가 탕진했어? 자기는 직장 생활에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전세는 능력 안 되는 자기가 살면 안 될까? 옛날에는 자식 새끼들 많으면 집을 얻을 수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강아지, 고양이, 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 누가? 집주인이. 애완동물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자기 부모님 세대야. 젊고 기운 있는 아들이 집 장만할 때까지 살고 싶은 집 찾아가면서 이사하고 살아. 엄마 아빠 기운도 없고 다 늙어서 이사하기도 힘들어. 부모에게 맡겨놓은 돈 받아가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자기는 당당해? 아줌마 자식 같았으면 반은 죽여놨을 건데. 아버지 참 점잖으시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아들은 화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아줌마 대출이자 많이 비싸요? 아니, 정부 대출이자는 아주 저렴해. 부모님 이제 힘 없어. 오늘은 아버지가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집에 가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줌마에게 전화해요. 대부분 우리 세대에는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결혼시키고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안채가 전부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집이라도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좁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분, 이혼은 한결같이 청소하기 힘들어서 집을 줄인다고 말하죠.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천태만상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시대에 발맞춰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왜 부모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60고개에 들어서면서 내려놓을 만큼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모든 근심 걱정은 비워내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 친정 부모님에게 아주 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농사꾼이었습니다. 한글은 물론 숫자 계산도 자식들 어깨너머로 배워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었죠. 논 한마디기 없는 살림살이에 7남매 공부시킨다고 이웃집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때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똑똑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의 형제들 찾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그때 아버지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절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세상 살아가는 법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술 드신 날은 언제나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살 때에는 현명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살 수 있다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실물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전 남편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제 팔 다리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자식들 키우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대부분 중년이 넘은 부부들은 나이가 드니까 사이 안 좋은 부부, 왼수 같은 부부라도 자식보다는 남편, 아내가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식보다 모시지 않겠다는 자식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 늙은 부부만 남겨지겠죠?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할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고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들 좋지 우리 부모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요즘 부모들 자식에 대한 기대 버린 지 오래됐지 않나요? 부모들은 모든 힘과 돈 그리고 시간을 자식에게 투자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한 탓으로 자식들과의 기쁨도 어깨너머로 전화기 너머로 느끼고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노년은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인생 고개를 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식, 남편, 아내, 가족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잡다한 사연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